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그 쌍특검법 처리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제 그 논의된 내용을 쭉 보는데 통일교 특검, 2차 특검 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신천지 관련 의혹을 통일교 특검 대상에 넣자는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물타기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자, 신천지 의혹 통일교 특검에 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와 신천지 특검의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네.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상. 근데 통일교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결과 드러난 것처럼 금품을 제공했거나 정치권에 로비를 했거나 혹은 정치권의 의사결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까지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게 사안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 역시 같은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당했다라고 하면서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돼서 그쪽에 선거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이런 행태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 역시 아주 중대한 범죄.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로 가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인 정당의 의사결정에 특정 종교가 부당한 방식으로 개입을 했고 그것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사해서 밝혀야죠. 그래서 통일교 특검의 구조와 신천지의 특검의 구조는 같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에 같이 담아서 처리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을 포함하자면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이 있으면은 같이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와 정치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정치 영역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위법한 방식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번 기회에 다 조사해서 한번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검경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만약 지금 통일교 특검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까지 다 넘겨받아서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검법 처리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부에서는 먼저 합동수사본부단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들이 인멸되기 전에 증거 확보를 빨리 해야겠죠.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면 그 관련된 확보한 증거를 그대로 넘겨받아서 수사를 이어가면 됩니다. 네. 자, 관심이 사실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말씀 나눴던 두 특검법이 처리가 됐냐였는데 지금 어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일주일 뒤, 그러니까 15일로 미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 여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할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상황을 보면 그 쌍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건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 기준으로 어제 저희가 법사위를 했을 때 기준으로 오늘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본회의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제 처리를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하겠다라는 각오로 임했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본회의가 15일로 미뤄지면서 저희가 어제는 소위 말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하게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법이고 이미 특검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거나 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일 본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12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그날 통과가 되면 또 전체회의까지 열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빠른 처리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1월 안에는 이 본회의 통과까지 시도할 생각이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15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이 특검법 두 가지 특검법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15일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저쪽에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예.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그 법사위에서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공천헌금 특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공천헌금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해야죠. 저는 그 부분은 여당 야당 우리 편 저쪽 편 가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의 구태 정치는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처벌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절차이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정치 공세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통일교 특검과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특검으로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토론 과정을 보면 곤란하니까 이제 갑자기 공천헌금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인데요. 아주 중요한 팩트를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2024년 12월 3일 전 국민이 기억하는 그날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날 하루 종일 뉴스를 도배했던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은 지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어떤 뉴스가 하루 종일 도배됐냐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공천헌금으로 20억을 수수했다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녹취록이 그날 나왔거든요. 아, 네. 12월 3일 날 그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날 하루 종일 추경호 20억 수수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런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 뒤에도 다른 의원들이 계속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이 특검 얘기할 때 자기 당에 대한 과오도 반성하면서 우리 당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민주당만 수사하자라고 하니 이거는 정치적으로 물타기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리하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 물타기 하는 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네네. 정치권에 전수조사해서 네네. 이번 그리고 지난번 이런 그 지방선거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이런 공천 과정에서 네네. 이렇게 공천헌금이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필요하면 전수조사하고 여야 막론할 거 없이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 다 물리고 정치 개혁의 계기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뉴스를 지금 조회를 해봤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당시 추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네, 질문 중에 반박은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녹취록이 네. 공개됐다는 것도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종의 그 반론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지금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이 등장한 마당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필리버스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5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 필리버스터 유지 조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까지 상정해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상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이번 주 일요일 11일에 열리는 그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보통 이렇게 부르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했다는 그 보도가 있어서요. 만약에 그 원내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 필리버스터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 간의 의견도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개선하는 그런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네. 조국혁신당 등을 비롯한 다른 소수 정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이 마련된 뒤에 처리를 하려고 어느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금 내란 특검팀이 오늘 내부 회의를 열어서 구형량을 확정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그 형량,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예상보다도 당부에 가까운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법에서 정한 최고형으로 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내란 직전에 내란으로 처벌받았던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았던 전두환의 사례를 보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구형뿐만 아니라 선고까지 됐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를 우리가 우리 법에서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한번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란이 다행히도 국민들께서 막아서 실패를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실패를 안 했으면 수많은 국민과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권 침해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던 것들, 그리고 실제 우리 산업이나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이미 입혔죠. 그런 피해들이 매우 컸다는 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은 결국에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계속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통째로 전쟁의 그 포화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또 다른 내란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앞으로 혹시나 모를 내란을 다시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절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법정 최고형 구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서울고법이 15일에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1호 사건은 뭐가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글쎄 가장 빠르게 항소심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네. 윤석열에 대한 체포방해 재판도 빠르게 선고가 될 것 같고, 한덕수에 대한 재판도 빠르게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사건이 먼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법적 대응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적 대응 현실화될 거로 보십니까? 그것은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의 권리이니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 통과시켰던 내란 전담 재판부법,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서 수정했는데, 그 수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신청하면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권리이니까 똑같이 그 절차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원이 받아서 헌법재판소로 보낼지 안 보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내 상황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천원건 파문 관련해서 당에서는 이제 휴먼 에러, 개인 문제라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거취를 둘러싸고는 여러 의견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탈당해야 한다,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책임은 그 뒤에 일인 것이고요.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확인이 됐을 때 지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사실관계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이게 당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서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을 뭐 당에서는 이제 개인 아까 말씀하신 휴먼 에러라고 해서 이제 개인의 사례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의 사례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이게 정치권 전반에 만연한 네. 어떤 그 구태 정치, 그리고 돈과 연결되고 공천과 돈이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조사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털고 가야 된다, 절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서수당 포함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간이란 건 탈당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뭐 본인이 생각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 어느 수위까지 지는지는요. 네. 지금 사실 이 김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 심판원에 징계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일 회의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김 전 원내대표 측의 행보를 보면 뭐 일종의 뭐 언론에서 표현하자면 버티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결단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 부적절할 것 같긴 하고요. 네.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느냐, 정치적 책임을 당 지도부가 물리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시스템 얘기를 좀 하셔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른바 그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와 관련해서 당에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접수해서 처리한 기록이 없다라고 어제 이제 밝혔어요. 뭐 그 공천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자료들이 뭐 탄원서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그런 부연 설명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접수 기록조차 없다?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스템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기대보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지적은 저희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스템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이 그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가 있을 때에는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의혹 제기와 투서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당수는 진실과 상관없이 상대 후보의 무고성 투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는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에서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걸러내고 얼마나 검증을 하느냐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강화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그런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말씀하신 문건 수발에 대한 기록 같은 것들도 철저하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11일 이번 주말이면 이제 새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새 원내 지도부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지도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네. 의미냐면요. 예. 윤석열의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혈혁명을 통해서 과거 기득권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죠.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보통은 혁명 이후에는 혁명 주체들의 의지를 반영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보통의 결론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의 잘못이었던 내란의 잔재를 다 없애는 것. 완전한 내란 청산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개혁 과제,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 새로운 원내대표가 갖춰야 될 자질 혹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 지점은 이 두 가지인 것이죠. 네. 내란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특히 바로 목전에 있는 검찰개혁, 그다음에 사법개혁,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당청 관계는 새 지도부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사실은 잘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을 당청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뭐 필요하면 지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의원들 간의 소통,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준다라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깜짝 발탁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청문회 일정이 한 19일 정도로 지금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네. 지금 이 후보자와 관련한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던 것처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검증하시는 기준이 이것도 역시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내란과 관련해서 이를 옹호하고 뭐라고 그럴까 내란서 유지하거나 하는 것에 관여했던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반성하고 절연할 것이냐, 단절할 것이냐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후보자들보다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그리고 당에서도 검증을 통과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에 높게 평가했던 능력치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증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해명이 안 된다면 여당에서 부적격 의견 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결정할 문제라고는 생각되는데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쇄신안 보셨죠? 법사위 네. 때문에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내란을 사과해야 되는데 내란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엄 옹호를 해서 당대표까지 당선된 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반성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 어제의 쇄신안 발표도 당 내에서 이게 하나만 한 소리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많이 가졌던 것은 얼마나 사과하느냐, 내란과 얼마나 절연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가 내란을 사과한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이기 위해서는 당대표부터 사퇴해야 됩니다. 내란을 옹호해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사퇴하고 사과하면 그때는 우리가 진정성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